안녕하세요. 화암중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물질에 따라 밀도가 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금 반지이고 다른 하나는 은반지입니다. 백금 반지와 은반지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들이 백금 반지와 은반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2300년 전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라쿠사의 왕은 왕관을 만들었는데 금 세공사가 왕관에 은을 섞고 금을 빼돌렸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화가 난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은이 섞였는지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왕관과 질량이 같은 순금 덩어리를 이용해서 두 물질이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고민하던 어느 날, 반신욕을 즐기던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아싸! 유레카를 외치게 됩니다. 유레카는 알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무엇을 알아낸 걸까요? 물이 가득 찬 수조에 물체를 넣게 되면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만일 왕관과 순금이 같은 물질이라면 흘러넘치는 물의 양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르키메데스가 이용한 물질의 특성을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밀도의 단위는 g/ml나 kg/L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량과 부피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물질 고유의 값입니다. g과 kg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을 측정할 때는 윗접시 저울이나 전자저울을 이용합니다.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로 리터나 밀리리터의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와 자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육면체처럼 모양이 일정한 물체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의 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원기둥처럼 모양이 일정할 때는 윗면의 넓이를 구하고 높이를 곱해주게 되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처럼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경우는 눈금 실린더와 물을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그림처럼 돌을 넣기 전에 물의 부피는 20ml가 됩니다. 돌을 넣게 되면 돌이 차지한 부피만큼 물이 쑥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돌의 부피는 나중 눈금인 30ml에서 처음 부피인 20ml를 빼주게 되면 돌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같은 철과 나무 도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철과 나무 도막의 질량이 같다면 나무 도막의 부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 원자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밀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밀한 정도를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철은 그 조밀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경우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탄소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들은 철과 달리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배열되어 있고 조밀한 정도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작습니다. 질량이 같다면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작습니다. 따라서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하므로 부피가 분모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물의 밀도는 나무 도막의 밀도보다는 크고 철 조각의 밀도보다는 작습니다. 밀도가 작을수록 뜨고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나무 도막을 물속에 넣으면 나무 도막은 물 위에 뜨고 밀도가 큰 철 조각의 경우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헬륨 풍선 안에는 헬륨 분자가 5개, 이산화탄소 풍선 안에도 이산화탄소 분자가 5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풍선의 부피는 동일합니다. 질량을 비교해 보면 헬륨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는 질량의 크기가 이산화탄소가 무려 22배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둘의 질량을 비교해 본다면 이산화탄소가 질량이 큽니다. 따라서 밀도는 질량이 큰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만큼의 분자가 있더라도 이 입자마다, 이 분자마다의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달라지면 밀도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밀도를 이용하면 물질의 뜨고 가라앉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헬륨보다는 크고 이산화탄소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밀도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고 헬륨이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로 뜬다고 했고 밀도가 크면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헬륨 풍선과 이산화탄소 풍선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본다면 헬륨 풍선은 가볍기 때문에 손에서 놓치면 하늘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산화탄소 풍선은 손에서 놓치게 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밀도를 정리해보면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뜨고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엄중학교 친구들, 오늘 밀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